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금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월수금은 라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저도 아직까지 제 일정이 픽스가 안 돼가지고 그때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은 월수금 정도 하여튼 주 3회는 제가 여러분과 라이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중간에 비 좀 뿌렸어요. 조금 덥던데요. 그리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잠깐 성북동 다녀왔는데 갈 때 올 때 다 차가 막혔어요. 금요일은 역시 교통량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잘 못하고 우리 게스트들하고 녹화를 해서 또 제가 일일이 다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롱폼은 제가 올리는 거고요. 우리 숏폼은 저희 팀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아마 자막이나 이런 게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 서너 명이 하고 있거든요. 네, 롱폼은 제가 이제 추가 자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보니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김 기자가 간다 풀 버전이 올라갈 텐데, 보통 1시간 넘게 녹화했는데 편집하고 뭐 이것저것 자르고 오히려 또 추가 내용을 넣는데 25분 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의 쫄깃한 맛은 조금 이제 퇴색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의 뭐 유료 강의 수준의 자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천천히 힐링 요소가 많은 라이브는 제가 인스탈을 해서 그래서 그대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NOV EJ님이 드디어 라이브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고치님, 그래요? 제가 2018년부터 유튜브를 했고 처음부터 저는 라이브를 한 사람인데 이제 들어오시는군요. 환영합니다. 네. 네, JIONGO님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그거는 2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1대1 레슨도 받고, 그래서 제게 이제 노래를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제 레슨을 받다가 이제 전체 이제 저희 아파트 안에 왜 노래교실 있잖아요. 저희 단지가 8,000세대가 넘어서 웬만한 커뮤니티가 다 있거든요. 수업을 듣다가 또 개인 레슨을 좀 듣다가 어떻게 또 저도 좀 바쁘고 뭐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잠깐 또 다른 분한테 배운 적도 있었고, 근데 우연히 TV 프로그램에 이제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근데 그래도 약간 해피엔드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어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뭐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A에서 A, B, C, D가 1차고 그 다음에 EF가 2차고 그 다음에 G동이 3차입니다. 근데 저는 1차에 사는데 2차 단지의 노래교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처음 갔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고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하는 곳인데
저를 포함해서 9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우는데 또 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1시간인 줄 알고 갔더니 2시간이더라고요. 꼬박. 예. 그래서 꼬박 2시간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죠. 굵어졌어요. 또 갔다 와서 또 배우고 싶은 노래가 2곡이 있어서 가사를 좀 정리하고 또 배워봤습니다. 네, 반갑네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계에서는 어디를 가도 왕언니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고, 아니 교육계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그 노래교실 그게는요, 제가 막내예요. 저랑 띠동갑인 선배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막 저한테 나이 어려서 좋겠다고 막 그러시던데요. 대접받고 귀염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뭐 신고식 이런 얘기 하시길래 신고식을 뭘 할까요? 그랬더니 뭐 어느 저희가 여기 제과점이 많거든요. 뭐 김용모 제가 가서 얼마짜리 어떤 빵을 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딱 지시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고식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취미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걷는 거 좋아하고요. 여행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근력 운동 하는 거, PT 받는 거 정도고요. 별로 운동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또 강사들은 이 발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배 힘이라고 하죠. 복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소리통이라고 해요. 그게 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교육 제가 이제 해드릴 때도 항상 노래를 좀 배우라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무대 경험도 있어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을 많이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복식호흡도 하고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마이크 쓰는 법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노래 배우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만일에 원하신다면 저는 좀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디 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뭐 노래방 공화국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뭐 고기 먹고 2차로 노래방 가고, 뭐 코로나 이전에는 더 했지만 지금은 조금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래도 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뭐 노래를 너무 잘해도 이상하고요, 너무 빼도 이상해요. 적당히 하면 괜찮다라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많이 답해 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불금인데요. 저녁 식사는 다 하셨을 것이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뭐 시간을 잘 즐기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불금은 예전 같으면 주 5일 근무할 때는 대부분 이제 금요일 밤에 회식들을 많이 했는데, 회식 문화 자체도 없어졌고, 또 금요일 오전에만 일하는 직종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목요일 뭐 이렇게 회식하고 친구들 만나 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너무 떨어져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가끔은 이제 선생님들과 뭐 식사하거나 이제 뭐 고기를 먹거나 이제 회식이죠. 우리끼리 회식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많이 없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수학작가 팀들하고 술 먹고, 노래방은 안 갔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두런두런. 근데 주로 저희가 하는 건 다 일 얘기예요. 제 주변의 분들은 다 일 얘기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뭐 연예인 얘기도 안 하고
뭐 누구 흉도 안 보고 오로지 일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걸 몇 시간을 너무 재미있게 해요. 예, 다 워커홀릭들이죠. 네. 이게 충전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어떤 게 잠깐만요. 아이패드가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2개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원래 쓰던 건데 이게 방전이 돼버렸어요. 네, 제가 며칠 동안 놨더니 되나요? 얘가 아닌가 보다. 하나가 지금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것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왜 오래 못 쓰는 거 아시죠? 네. 얘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얘가 되네요. 얘가 됩니다. 네. 됐습니다. 효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남편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아파트 2층이 식당이 있거든요. 미타니아라는, 그 일식 퓨전, 뭐 돈가스 우동 되게 잘해요. 네, 그리고 설성 목장이라고, 고기 파는 데인데, 탕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약간 해장국 같은 국밥, 그리고 냉면도 생각보다 괜찮고, 음식이, 그래도, 아주 최상위는 아니지만, 네,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국밥 하나에다가 평양냉면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거든요. 네. 거기도 괜찮고, 차이라고, 네, 중국집 있어요. 차이는 도곡동에 2개나 있어요. 예. 저희 상가에 있는 거는 타워 차이고, 원래 또 차이는 반트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차이 음식에 약간 특징이 여기 할머니들, 노인들이 많이 살아갖고, 조금 음식이 달아요. 예. 근데 식재료는 되게 좋은 거 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있고, 식당이 3개가 있나요? 네, 그리고 1층에 쉑쉑버거가 있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 뭐 주스 가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차인 G동에 가면 이제 반트 건물에 거기에 이제 벽제갈비도 한식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띠제가 있고, 그리고 일식집이 하나 있어요. 네, 일식집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주로 오래된 그 식당들이 좀 많아요. 네. 교수님 분위기 전환 스벅에서 아이들과 과제하고 저는 책을 보고 방금 들어왔는데 라방 가급적이면 제가 금요일 날은 여러분하고 불금 라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우리끼리 떠들고 노는 거죠. 뭐 그러다가 여러분 궁금한 것도 제가 해결해드리고. 아리엘님이 아니 목주름도 없어요? 목주름이 없어요 제가?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 있어요. 목주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또 신경을 안 써요. 이런 걸 또 그냥 있던 말도 뭐 어떡하겠어요. 네, 있어도. 근데 주름이 많은 편은 아니죠. 조금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제 또래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화장을 많이 안 해요. 네, 화장을 많이 안 하고 특히 입술을 막 빨갛게 칠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과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예, 성형외과를 좀 가봤어요. 피부과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장을 덜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젊을 때부터 화장을 많이 하거나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방을 보시면서 또 목줄을 보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얘는 미키모토라고 일본 진주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 딸이 94년생인데 94년도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그 일본인 직원이 예, 선물해 줬어요. 이 알 하나를 갖다가. 근데 그때도 이게 되게 작은 알인데 포장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오, 포장이 정말 막 정말 무슨 진주가 한 100개 들어있을 정도의 포장을 근사한 포장으로 줬는데 요만한 알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비싼 진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백금에다가 다이아를 하나 넣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딸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주려고. 그런데 우리 딸은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엄마와 다르게. 네. 아무 관심이 없는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둘째를 낳은 기념인 목걸이입니다. 쪼아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인상을 안 쓰시고 웃을 때 주름을 안 지게 웃으시는데 비법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막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웃는데 너무 감사하죠. 어떤 제 친구, 제 또래에 있는 애들 이 팔자주름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별로 없죠. 예, 뭐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런 편인데 뭐 그래도 뭐 나이가 들어도 좀 관리하는 게 더 예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눈썹 문신을 좀 하러 가려고 그래요. 예, 눈썹 요거랑 예, 아이라인 예, 리터치 할 때가 됐어요. 또 제가 그 도곡동에 저랑 되게 오래전부터 알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눈썹이 좀 짝짝이로 돼 있어요. 지금 얘가. 그래서 얘를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예, 수정을 좀 하고 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코치님 오늘 옷이 너무 멋있어요. 그럼 얘가 그 아사인가? 하여튼 얇은 그 아사에 그라데이션 되는 그 셔츠예요. 롱셔츠. 여름에만 입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라방을 하려고 하나 이제 입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옷이 너무 얇은 천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해진 거? 이거 해줬더라고. 미어진 거 있죠. 미어진 거. 미어졌다고 하잖아요. 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내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예 꼬매려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서 꼬매려고. 뭐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런 옷을 못 사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제가 옷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뭐 하여튼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입더라도 옷을 못 사. 이런 옷을 갖다가 얘가 되게 근사하잖아요. 근데 얘도 비싼 옷은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는 얻어 걸려서 산 옷인데 뭐 브랜드도 없어요. 근데 원단이 좋아요. 원단이. 그래가지고 얘를 제가 이제 막 대충 꼬매든가 아니면 세탁소에다가 이렇게 막 짜증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막 어서 재봉으로 박아달라고 하려고 그래. 너무 아까워가지고. 권지영님이 코치 라방이 힐링이라고. 안경이랑 옷이 잘 어울린다고. 셔츠. 오늘 또 저희 또 패션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네요. 얘는 그 카네코 안경이라고 그 보이시죠? 금자 안경이라고 이게 일본 건데 카네코라고 읽어요. 근데 조금 일본 가면 예, 면세라기보다는 이제 매장이 좀 있어요. 여기저기. 근데 생각보다 좀 비싸요. 얼마 하려나? 제가 살 때도 안경 하나에 한 5, 60만 원 줬던 것 같은데. 근데 가볍고 이렇게 약간 쓸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안경이죠. 근데 그 사람의 심리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비싼 안경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귀하게 만족하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는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안경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어디 갔을 때 이렇게 품위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요런 쉐이프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애착하는 안경입니다. 비싼 만큼 제값을 하죠. 그렇죠?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비싸면 비싼 만큼 제값을 하더라고요. 강연료 비싼 사람들 강의는 되게 근사하고 재밌거든요. 노부님이 질문 하나 주셨어요. 용인 6세 여아, 아이가 7세 되면 분당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랑 떨어지는 걸 어려워하는 성향이라 7살에 유치원과 학원을 바꾸는 게 너무 걱정이 되어요. 지금은 유치원을 2년 다녀서 안 울고 가는데 학원은 가고 싶다는 곳을 가는데 6개월째 울면서 들어가요. 이사 가서 잘 적응할지 고민이라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계속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빨리 분당으로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요거는 또 문제가 있냐면 분당이 중학교 배정 받을 때 초등학교 재학 기간을 갖다가 반영해요. 분당 지역이. 그래서 분당에서 인기 있는 중학교를 가려면 초1부터 들어가는 건 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배정 받을 때 내가 사는 집과 학교와의 거리, 그 근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평가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초등학생 총 재학 기간도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따진다면 10월에 이사를 가서 배정받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중학교를 갈 수도 있거든요. 분당이 중학교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지원을 되게 여러 학교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늦게 가면 좋은데, 근데 만약에 그거와 관계없다면 저는 분당으로 3-1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용인이나 분당이나 초1, 초2가 배우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판교 같은 경우는 혁신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싫어하는 엄마들은 좀 학년이 높아가면 또 전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용인이든 판교든 다 이쪽은 궁극적으로는 분당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근데 분당은 대치동과 제일 비슷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 쪽으로 본다면. 대치하고 목동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대치하고 분당은 많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수능 중심, 이과 중심, 그리고 고등학교도 학교에 따라 좀 입결이 많이 달라요. 예. 뭐 순회동을 가든 뭐 정자동을 가든 조금 다르니까 그건 고민해라. 근데 이제 아직 애기라서 울고불고 하는데 조금 크면 안 그러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왜 울고불고 하다가 크면 안 그럴까? 이유는 이제 크면 친구가 생겨요. 친구가. 그래서 집에 있어도 자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학교 가서 걔랑 뭐뭐뭐 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서서히 멀어지는데, 저라면 그냥 10월에 이사는 가서 주소는 옮겨놓고, 그리고 그냥 초1부터 분당에 초등학교 다니고 분당 학원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가 이제 지금 학원에 간신히 적응했는데 또 바로 이사 가자고 하기는 또 애들이 또 그걸 용납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확실한 건 아이는 변합니다. 변합니다. 네.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을 2학년, 3학년을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4-2에 들어오면서 대곡초에 5-1에 다녔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는 또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어서 잠깐 다른 아파트에서 좀 새를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대곡초를 받았는데 6학년 때 저희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학년 아이를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떤 배경도 있었냐면, 대곡이 있고 대치초가 있으면 사실 대치동에서는 대치초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또 그런 거 되게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졸업을 대치초로 졸업을 시키자. 그래서 진짜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가 워낙 적응 잘하니까, 그리고 또 이사에 가니까 우리는 위상 전입도 아니고, 그래서 6학년 때 전학을 시켰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6학년
중1, 중2, 중3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육하는 게. 특히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1년이 어려요. 나이가. 제가 조기 입학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기 입학하지 말라 그래요.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제가 특히 여학생들의 그 전학은 굉장히 그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너무 샤이한 애들도 그렇고 또 너무 또 주인공 의식이 있어서 나는 여기 오자마자 막 인정받고 싶고 이런 아이들이 적응 못해요. 예, 그래서 스며들듯이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2-1, 뭐 3-1 이 정도까지는 여학생들은 오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생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런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버블님이 초3 아이가 주재원을 나가는데 3년 후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국어나 사회는 어떻게 백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 가서 해야 돼요. 네.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그냥 거기 가서 EBS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예. EBS 만점왕 같은 거 듣고 오히려 국어나 사회가 아니라 수학을 2년 정도 선행을 하고 나가면 편해요. 예. 국어와 사회는 현지에서 하고 수학을 2년 정도 디딤돌 기행으로라도 선행을 빼고 나가면 거기 가서 수학 시간도 재밌고 돌아왔을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수학을 못하고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수학만 해야 돼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국어나 사회는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 만화라든가 아니면 뭐 만점왕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그리고 요즘은 뭐 미국에 사나 캐나다 사나 동남아 사나 한국 방송을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외국에 있다고 한국어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부님이 코치님 감사해요. 제가 적지 못한 현실적인 고민부터 아이 성향까지 고려해 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중학교까지 바라보고 가는 건데 아이 성향은 적응이 어려워서 고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6살이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고착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은 바뀌고 아이들은 적응합니다. 어른들보다 적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학군지에 너무 늦게 가면 실력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력은 힘들고, 그리고 학군지의 특징은 학교 친구도 중요하지만 학원 친구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학원을 한 6개월간은 미리 다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 동네 학원을 좀 다녀라. 그래서 서서히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남학생들은 뭐 6학년 때 가나 뭐 중1 때 가나 뭐 큰 차이도 없어요. 가서 적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 상위권 애들보다 실력이 너무 차이 나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포기할까봐 그게 좀 걱정되죠. 예. 근데 뭐 잘합니다. 네. 근데 외국에 나가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예, 저도 2년 한 3개월 정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얻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잃는 게 있다고 느껴져요. 예. 버블님이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버블님은 초등고 클래스 B라고 있어요. 그게 과목학습법 강의거든요. 샤론 코치 클래스에 있습니다. 네, 그 강의를 좀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기 전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추를 이렇게 여러 개 열어서 조금 너무 정신없어 보이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채우는 걸 잘 못해요.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한국 여자들은 V존을 하는 게 훨씬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시원해 보인다고. 예. 제가 의도적인 것도 있는데 조금 난해 보이긴 하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여밉게요. 네. 영민님이
초사남아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대충 풀어요. 아는 내용도 틀릴 때도 있어요. 학원에선 최상위 수학을 안 시키고 개념 기본과 파워만 하고 4-2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선행을 하는 게 좋은지 집에서라도 최상위 수학을 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영미님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모르는데 일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최상위 수학을 자기 학력을 안 풀면 심화가 상당히 부족한데 초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3부터는 심화 교재와 교과서 교재의 갭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3, 4학년 때 최상위 수학을 안 풀고 심화를 안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중학교 가서 내신을 100점 받기 힘들어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대충 풀어가 지금 진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좀 있어요. 아이가 요거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인원이 많은 학원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1대1로 조금 이 아이의 수학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 이것까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지금 좋아하지도 않고 대충 풀으니까 당연히 틀리고, 또 학원에서는 점수만 판단하니까 얘는 심화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다면 60점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4학년이니까 이제 6월이니까 4-2, 3개월 내 6개월 선행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그 두 가지,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에 대한 마음, 수학 공부를 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고쳐줘야 됩니다. 예. 한번 궁리하세요. 오늘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감사드립니다. 요 모자가 이게 또 몇 년 된 모자인데 제가 모자를 사면요 이게 쉐이프가 예쁜 거는 깔별로 좀 사거든요. 예, 제가 좀 소비가 좀 강합니다. 네, 근데 비싼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샀는데 요런 애들이 조금 예쁘게 나오나 봐요. 예, 그리고 제가 워낙 잘 웃고 예. 네. YESEO님이 중1 엄마는 코치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초등 때가 너무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요. 중학교 1학년은 그래도 괜찮아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시험, 또 본격적인 시험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을 보고 엄마들은 다 현타가 와요. 그러다가 이제 중1, 중2, 중3을 잘 넘기고 이제 고등으로 넘어갈 때 이제 고등은 또 학원을 고등학교 내신을 해주면서 수능을 하는 학원으로 바꾸거든요. 그때 또 현타 옵니다. 예. 그래서 예. 중1 엄마가 하는 말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지호님, 요즘 해외 한 달 살기, 캐나다, 미국 여름 캠프 많이들 하는데 한두 달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얻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사교육을 좀 끊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일단 얘도 공간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프레시하게 이제 딱 랜딩하게 되죠. 근데 뭐를 느끼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구나 이걸 느껴요. 예, 그게 제일 수학이에요. 한국에서는 영어 배워서 뭐 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야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캠프 오는 애들한테 저는요 제가 이렇게 영어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글로 썼는데 생각한 거 글로 썼는데 이게 통해요 이런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한번 점검해 주는 차원이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가 좀 생겨요. 외국에 나가면. 그러니까 우문한 개구리에서 조금 넓은 세계에서 외국인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구성원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성이 정말 많이 길러집니다. 예. 그리고 독립심도 되게 많이 길러져요.
예. 그래서 저희도 SC 리아 캠프를 운영하잖아요. 저는 제가 2학년, 5학년 아이를 대고 캐나다에서 2년 3개월 유학을 하면서 그 씨앗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미국에서 있잖아요. 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거. 그럼 잃는 거는 뭔가? 만일에 이 아이가 여기서 뭐 5학년 때 가려고 하는데 6학년 때 가려고 하는데 수학 선행이 안 돼 있다. 그럼 저는 가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수학을 하는 게 더 중등에 도움이 된다. 오히려 어떤 애가 가는 거냐면 선행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 애들이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저희 캠프는 대치동 수학 원장님이 온라인으로 수학 강의를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캠프를 갔다가 거의 수학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캠프는 그냥 진짜 대학에서 하는, 그것도 막 외진 지역에 막 그런 데 넣거든요. 그거는 선진 문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예, 저는 특히 초등 때는 선진국에 가라 그래요. 미국이든 뭐 어디든 캐나다든 선진 문물을 보면서 적어도 한국보다 앞서간 것들을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게 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전 고생하러 가는 건 싫어요. 네, GDGD님, 네, 소피아님, 네. 외국은 어디가 좋을까요? 미국권, 유럽권. 당연히 영어는요. 뭐 미국, 캐나다 이 정도죠. 네, 말레이시아 고민입니다. 뭐 돈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4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어떤 선진국에 가서 새로 문물을 배우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고 그 다음에 왜 눈이 띄인다 그러죠. 저는 그런 데 좀 보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행이라도. 동남아는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발달된 나라도 아니고 또 많이 휴양지잖아요. 예. 그런 이제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뭐 정말 여러 스포츠를 즐기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그거는 좀 나이에 안 맞는 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냥 엄마가 나는 그냥 말레이시아나 어디 뭐 동남아 어디 가서 2달 동안 아이랑 놀다 올게요. 근데 간 김에 아이들 그냥 거기 동남아의 영어 선생님들 해서 뭐 좀 영어를 좀 배우게 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예 영어 교육을 위해서라면 저는 비추합니다. 예. 테일러브 지유님이 초2 6세 싱가포르를 4, 5년 8월에 나가게 되었어요. 방송을 늦게 봤습니다. 코치님 어떤 강의를 수강하면 도움될까요? 그러니까 2학년 6세를 데리고 싱가포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초등 저 클래스를 들으시고요. 초등 저 클래스 그거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아이들을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초등저 클래스를 먼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듣고 나중에 초등 고 클래스로 넘어가셔도 돼요. 싱가포르 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몇 달 안 됐죠. 한 20일 정도 있다 왔거든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예. 근데 덥긴 좀 더운데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날이 더우니까 인프라들이 다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건물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는 사람은 뭐 자동차를 타면 당연히 에어컨이 있을 거고, 지하철을 타고 나와 밖에 안 나가고 바로 옆 건물과 연결이 돼 거기에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있다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걷는 걸 좋아해서 그냥 땡볕을 걷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혹 덥더라고요. 예. 확실히 온도차, 습도차는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예. 근데 뭐 선진국에 가시니까 좋죠, 뭐. 네. 강의는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찍으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나와요. 예. 아니면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가셔도 되고, 예. 한번 가보세요. 예. 저희 그 제 인스타의 프로필에 아래에 링크 있잖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네. 자, 골든 게이트, 예, 브릿지님. 초2 반포 남아 사립초를 다녀요. 영어는 PI, 수학은 필즈와 교과를 과외합니다. 각각 주 1회, 네, 필즈 주 1회, 교과 주 1회, 바이올린, 수영, 축구 주 1회씩, 학습지는 국어, 한자, 역사. 사립초라 학교가 늦게 끝나고 매일 숙제가 있는 데다 영수학은 숙제에 치여 독서 시간이 너무 없어 사고력과 교과 과외 중 하나만 유지할까 합니다. 어떤 걸 유지하면 좋을까요? 초2예요. 예. 지금 필지를 끊을까 교과를 끊을까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2학년이라서 예체능을 많이 해도 될 타임인데 지금 필지랑 교과 숙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도 교과를 자기 학년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PI도 빡세고 필지도 빡세서 그래요. 예, 이게 약간 강강으로 있으면 숙제가 많죠. 또 숙제가 많다는 얘기는 아이가 그거를 쉽게 많이 빨리빨리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니면 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립초는 오히려 영어를 학교에서 하지 않아요. 예. 저는 오히려 PI를 끊을 것 같은데요. 예. 영어를 끊고 수학은 수학을 주의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이올린, 수영, 축구가 이게 레슨을 받는 거죠. 예. 지금 운동이 2개잖아요. 이걸 1개만 줄이면 하나로 줄이면 어떨까? 오히려 그러니까 악기 하나, 그 다음에 운동 하나 이렇게. 그리고 학습지는 국어, 한자, 역사를 끊고 그냥 우공비나 만점왕을 그냥 집에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MS님이 초6맘인데 중등반 클래스 이번 여름방학에 들어도 될까요? 네네네네. 중등반 클래스가 중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거의 진학 진로까지 대입까지 다 커버되는 강의거든요. 네. 그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피아님이 이번 중등반 클래스 너무 감동입니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초등반에게 진짜 왕 추천입니다. 네. 제가 그 강의를 만들고 몸살이 나서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제가 이제 막 이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알려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표가 340장을 만들었습니다. 13강으로. 근데 제가 8주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아마 2달 내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거든요. 예. 다른 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한마음부터 보셔도 됩니다. 고등마음을 만들어줄 계획은 있으신지. 고등마음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강사들이 해요. 그러니까 여성호 원장님이 독서 강의, 최영득 원장님, 그다음에 정은주 원장님이 뭐 컨설팅이라든가, 수학은 뭐 윤기현 선생님이라든가, 영어는 이열쌤이라든가. 그래서 고등은 엄마가 뭘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등은 전문가 강사들한테 강의를 시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맘은 제가 안 만들고 오히려 유아이나 초등맘들이 이제 멘탈 강의라든가 이런 강의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유 있게 할게요. 예. 버블님이 초3 주재원 아이 엄마. 아까 초2라고 하지 않았어요? 6세도 있고, 예. 초2, 6세는 예비초 클래스, 초등저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고 클래스 B가 과목 학습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중등맘은 과목별로 초등 교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디님이 전곡이 찔렸어요. 뭐 때문에 전곡이 찔렸죠? 네. 그 놀러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뭐 놀러 가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데 놀러 갈 때는 그냥 놀러 간다고 가는 게 마음 편해요. 예. 재미있게 놀다 오면 되죠. 뭐. 그리고 아이 키웠는데 뭐 그거 해봐야죠. 네. 지은이 님이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세종과 대전 중 학군지 위주로 어디가 더 낫나 보시나요? 저는 대전으로 이사 가자는 주의고 노운동, 둔산동 쪽. 남편은 공부할 애들은 공부할 이유를 알려주면 알아서 공부한다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군지는 대전이고 신도시의 양쪽으로 많은 데는 세종이죠. 예. 근데 대전은 대치동에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은 대치동 강사들이 내려가요. 세종은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예. 약간 섬 같잖아요. 예. 그리고 공부할 애들은 공부할 이유를 알려주면 알아서 공부한다는 옛날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입시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요즘은 입시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제가 2028 대입 중등만 클래스를 만든 것도 자 이러이런 이유로 공부를 필요해 라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늘 간단하게 정리해서 조언 주시는 부분이 감사합니다. 초2 여아가 영어는 토세를 준비하고 수학은 3학년 심화를 풀리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도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주1회 문센에서 실험과학 중입니다. 영어는 토셀이 아니라 토플 프라이머리 방향으로 공부하시고 수학은 3학년 심화가 이제 지금 2학년 1, 2학년은 사실 추상이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푼다고 한다면 선행과 재학 2학년 심화가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지금 실험학원에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문센에서 한다고요. 저는 그때 문센은 조금 시간도 좀 제한됐고 또 수강료도 좀 저렴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는 다 동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면 그냥 동네에 있는 제대로 된 과학학원에 보낼 것 같아요. 어차피 가는 거 주일에.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 아이는 방과후로 코딩 관련된 것들, 컴퓨터 관련된 거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혜빈님 강의 어디에서 듣나요? 샤론 코치 클래스 찍으시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나옵니다. 네. 테일러브 시우님이 감사합니다. 네. 네, 해피님도요. MS림님은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리엘님이 수학 경험이 없는 초2 여아인데 오타죠. 판서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주는 스타일. 1대1은 아이가 교재를 한 건 놓고 교재 진도에 따라 그러니까 한 반에 교실 하나에 뭐 6명, 8명을 놨는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재에 맞게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수학 경험이 없는 초2 여아가 티칭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학원에 붙는지 그리고 거기에 교육과정을 따라가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이 판서식 한다고 뭐 100명 강의를 듣겠어요. 어딜 가도 10명 이내 아닐까?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 문해길 같은 이런 서술형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좀 시키고 그리고 자기 학력 공부도 하고 그런 다음에 레벨 테스트 보고 좋은 학원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메스림님이 중등 클래스 강의 강추라고 하시니 더 궁금해집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소피아님이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의 원장님, 윤기훈 원장님 강의는 100번 말에 입이 아플 정도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수강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4분의 1 값도 안 돼요. 예. 다른 데들은 너무 버블이고 엄마들 부담을 좀 주고, 근데 이제 신규 강의가 조금씩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조금 수강료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양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So much love님은 서초 초4인데 수학 선행 나갈 때 심화는 반드시 필수겠죠? 네, 3학년부터 필수입니다. HJ맘님, 제가 그건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코치님, 열심히 성실히 초등생활 해오던 아이가 중1이 되어 반항도 하고 늘 G드래곤, 빅뱅 노래만 계속 듣고 공부할 때도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요. 엄마보다도 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춘기 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얘는 노래를 들으며 그래도 수학 공부 하잖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음악을 잠깐 끌 거예요. 예. 그런 지금 아이의 태도면을 지금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초등 때 열심히 성실히 했으면 중등 때 반항도 하고 놀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중1인데 또 고전음악 듣네요. G드래곤 빅뱅은 고전음악 아니에요? 네. 예. 좋은데요. 막 아이돌 너무 예쁜 여자아이들 좋아하는 것보다 G드래곤 빅뱅 좋아하면 멋진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런 얘기는 가끔 하세요. 이제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해도 문제 풀리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잘 되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혹시 음악이 방해가 되면 잠깐 끄고 시험 문제를 풀기도 하나 이렇게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글 쓸 때 뭔가 풀 때는 음악 꺼야 돼요. 멀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멀티는 이제 슬렁슬렁 읽는 것들,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멀티 되지만 집중해서 하는 것들은 멀티 힘들거든요. 아이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중1이잖아요. 예, 아직 시험도 없고 좀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소마치님이 수학학원 레테를 보니 구멍이 있다고 뒤로 진도를 백하라고 하는데 구멍을 메우면서 그냥 앞으로 나갈까요? 다시 뒤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소마치님 학원에서 백을 하래잖아요. 학원에서 그쵸? 예. 학원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학원을 믿고 해야죠. 이런 결정은 어떻게 엄마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원 갈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굉장히 부족하니까 다시 다지기 하자는데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다지기. 예. 저는 학원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수학은 이제 수학작가 윤기은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여러분이 수학자가 학원을 다닌다고 제가 돈을 받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저는 테스트를 좀 보라 그래요. 특히 대치동 이사를 갈 거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수학학원의 입퇴는 두 가지예요. 진짜 이 아이의 실력을 체크해 주는 것도 있지만 후자는 그냥 그 반의 인원이 부족해서 아이를 모집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것도 없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가끔 전문 선생님한테 아이를 테스트 해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연구소에서 팀 컨설팅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연구소에 오시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얘는 좀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자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면 정말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빵꾸 뻥뻥 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그 유명한 학원 애들이 많이 빵꾸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예, 어차피 다시 공부해야 된다. MAGGIE님의 소형도 다녀보았지만 대형을 경험하고 싶어 수학학원은 이제 시작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질문을 조금 정교하게 써보실래요? 예, 본인도 좀 밝히고. 네. 네. 권지영님이 초3 아이가 현재 4학년 수학을 하는데 도형을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도형 어려워요. 네. 윤기은 원장님 강의 중에 도형 특강이 있어요. 그 강의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얘는 뭐 입체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옛날에 우리 집에 왜 그 도구들 있잖아요. 예. 삼각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기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고 교과서에 있는 거를 먼저 교과서 문제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학년이면요 심화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도형은 자기만의 도형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라든가 도형의 특성,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기본적인 게 돼야지 나중에 보조선을 한번 딱 그으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저희 샤플 강의 중에, 샤플은 유튜브 샤론코치 멤버십이거든요. 윤기현 원장님 강의 많아요. 도형 얘기 많거든요. 그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예. 도형 특강, 연산 특강 다 있어요. 예.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은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아리엘 님이 저랑 문해길 최상위 연산을 골고루 매일 풀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보내볼까 하는데 윤기현 쌤이 받아주시려나요? 윤기현 쌤 강의를 못 들어요. 지금 원장반은 다 마감이 돼서 못 들어가고 고학년만 받고 다른 선생님들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예, 가서 뭐 입학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광명에서 오신다고요? 너무 멀어요. 예, 저는 비추요. 예, 아이가 성장이 안 돼요. 애가 뭐 차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요. 광명 멀어요. 예, 저는 비추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방학 때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울에 뭐 할 거냐면 제 사업은 아닌데 이제 이런 분이 많아서 윤기인 쌤한테 겨울에 수학 캠프를 좀 하자 그랬어요. 수학 캠프를 좀 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 학사가 있어요. 그래서 학사에서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종일 이제 수학작가 와서 이제 수업 듣고 자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할 거거든요. 예. 근데 학년이 어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겨울에 그런 거 할 거고 만일에 엄마가 라이딩 하지 말고 저는 방학 때 대치동에서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엄마랑 오히려 여름방학이 우리 한 달인가요? 근데 겨울방학은 길지 않아요. 예. 그럴 때 와서 수학을 좀 바짝 하고 가라.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예. 라이딩 안 된다. 너무 힘들어요. 예. 3학년부터 그렇게 그러지 마요. 3학년은 그냥 동네에서 해도 된다. 특강은 샤론 코치 클래스. 네. 수학 캠프 이제 좀 공지할 거고 좀 할 거예요. 예. HJ맘님이 고마우신 코치님, 제게는 큰 고민이 있을 때마다 맞춤법 좀 잘 써요. 있을 때마다 이런 거 이제 이번에도 있죠. 우리 저희 팀이 자막을 달았는데 결제를 서류를 결제하다 아이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원래 맞춤법 체크를 잘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내리지 않았거든요. 맞춤법 하나 잘못하면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달았잖아요. 예, 어이다 이해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해도 가급적이면 엄마들은 맞춤법을 맞춰 써라. 애들이 보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제게는 큰 고민이 있을 때마다 늘 현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내지 않고 아이와 관계에 멀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중1 첫 중간고사 올백으로 아이가 1등을 했더니 제가 너무 욕심냈나 봐요. 음악 듣는다 잔소리 줄일게요.
아니 중1이 올백을 맞았는데 뭔 잔소리를 해요. 음악을 듣던 말던. 그리고 내가 얘 음악성 높다 그랬잖아. 요새 중1이 누가 G드래곤 빅뱅을 들어요. 음악만 딱 들어도 나는 얘 수준을 알겠구만. 자랑했네요. 나중에 10,000원 내세요. 자랑했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동동맘님이 중1 남자애가 올해 원하지 않은 중학교에 배정돼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자꾸 전학을 해달라고 합니다. 학교가 신설이라 어수선하고 애들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그런데요. 전학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잘 넘겨야 할까요? 코치님, 안지가 몇 년 되었는데 처음으로 댓글을 남긴다. 영어 학원 운영하시나요? 일단 아이한테 전학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일단 교육청에 가세요. 교육청에 가서 전학이요. 그 거리가 있어요. A 학교가 싫다고 전학을 이게 학교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군. 예. 그래서 학교군까지는 전학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군 안에서는 전학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가 신설이라 어수선하다. 너무 당연한 거다. 화장실에 담배 핀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너만 안 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학하면 세상에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 지금은 왜 이렇게 온난화가 심해졌나요? 뭐, 왜 바닥에는 껌이 있나? 뭐 이런 거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의 얘기를 갖다 무시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줘요. 엄마가 네가 전학을 가겠다 그래서 전학을 알아봤더니 이런 이래서 전학이 안 된대. 우리가 전학을 가려면 아예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 될까? 라고 한번 얘한테 물어보세요. 얘한테 현실적인 걸 얘기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럼 얘들이 좀 생각이 있겠지. 아니 담배를 핀다. 얘는 안 피잖아. 근데 세상에는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도 못 잡는 거를 얘가 어떻게 동급생이 잡겠냐고. 그렇죠? 그런 것도 눈 감을 정도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 오히려 이 학교에서 더 인정받고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학생으로 키웠으면 좋겠어. 좀 자부심을 갖자고. 신설학교의 특징은 또 밀어주는 애를 확실하게 밀어주거든. 예, 그 장점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저 건전히 강의를 꼭 보겠다. 사각도로. 그렇죠. 보면서 하는 거야. 아니 뭐 눈으로 안 되면 그게 머리로 안 되면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 갖고 있던 거 좀 버리지 말라 그래. 도형 같은 거 이런 교구에 많잖아. 수학 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 버리지 말라 그래. 나중에 다 쓸 때 있다. 자, 에미님이 초일 여아 대치 트윙크를 다니다 등원 거부가 와서 오늘 그만두기로 결정했는데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 답답합니다. 바로 다른 어학원을 레테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좀 쉬는 시간으로 영어 도서관과 화상 영어를 병행해 볼까요? 집은 반포 쪽이라 집 근처로 다시 학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초1이잖아요. 영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트윙클 다니는데 얘가 이제 버거운 거예요. 실력 면에서도 초일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해서 버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번아웃 돼서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아이랑 같이 책방에 가서 얘가 읽을 만한 책, 중고도 괜찮아요. 영어책 한 50권만 사세요, 그냥. 예, 중고로, 싼 거로. 예, 그리고 집에서 그걸 읽으라 그래요. 예, 그걸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책과 관련된 영상이 있으면 유튜브 봐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트윙클 다닌다는 얘기는 일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 보고 그냥 일기만 한번 써보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한 3달, 길어야 6개월 지나면 슬슬슬 학원 간다고 말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도 충분하다. 수학 캠프 미리 줄 섭니다. 네. 빨리 공지할게요. 예. 맞춤법 급히 쓰느라. 아니, 저한테 죄송한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아리엘님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YGH님도 예, 질문을 이렇게 완결체로 올려라. 저는 오늘도 절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절에 가도 막 그 뭐 예불에 참여하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제 친구가 옛날에 한번 제가 애들 대학 때문에인가 고시인가 여튼 갔는데 제 친구가 기절하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절에 다니다는 말을 하냐. 왜? 그랬더니 너무 빨리 끝난다고. 아니 제가 뭐 108배, 3000배 이래야지 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갈 때의 마음부터 절에 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빌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가서 초 하나 사고, 그다음에 쌀, 공양미 하나 사고, 그리고 또 저는 100일 기도, 예, 그것도 조금 돈 내고 올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부처님 얼굴 한번 보고, 기도 정말 잠깐 하고, 절도 잠깐 하고, 바치고,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 편해요. 예. 저한테 종교는 그런 거예요. 3000배? 못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네.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YJH님이 비학군지 사립초 1학년 여하 학습은 학원이 근처에 없는 상태라 엄마표로 합니다. 초1은 엄마표로 해도 돼요. 영어는 매일 짧은 책 2권, 리딩, 한 문장씩 적기, 라이팅. 예. 사립에서 영어를 좀 하겠죠. 예. 아니면 리딩과 라이팅이 되니까 스피킹, 리스닝을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면 뭐 화상 영어 하나 넣어도 된다. 근데 학교에서 한다면 굳이 안 넣어도 된다. 독서는 매일 하고 감상평 한 문장 적기. 수학은 기본 최상위 2권을 푼다. 아직 1학년이라 이렇게 진행하면서 습관을 먼저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YGH님도 초등적 클래스 강의를 들으시고요. 초등적 클래스 들으시고요. 일단은 사립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하고요. 영어는 무조건 리딩, 리스닝, 스피크, 라이팅 4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야지 영어가 무너지질 않아요. 독서를 매일 하는데 감상평을 한 문장 적는 건 굉장히 가볍긴 한데 1학년이 되면 저는 이렇게 유도하지 말고 책을 어차피 읽어. 그러면 한 문장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그냥 얘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쓰기 연습도 괜찮다. 그냥 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노트를 좀 아끼지 말고 노트 한 권에다 날짜 써. 매일 한다면 날짜 쓰고 얘가 뭐 어떤 날은 한 줄을 쓰고 어떤 날은 5줄을 쓰고 어떤 날은 뭐 많이 쓰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실력이 늘지.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술하고 과학은 학교에서 하죠. 예, 사립 다니니까 예, 충분할 것 같은데요. 코코릴리님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절에 가면 좋다고. 그렇죠. 예. 미미님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속 불안감이 사그러집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애를 쓰며 사나요? 예, 그죠? 괜찮아요. 놀아도. 그리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책 읽으라 그래요. 그게 영어 훨씬 많이 들어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웰메이드로 만든 애들이 물론 서울대 가요. 서울대 로스쿨도 가는데 그들의 라이프를 들여다보면 세상 깝깝해요. 예. 그리고 글로벌하게 되게 어려워요. 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가 굉장히 넓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좀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저도 이 나이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예. 저는 막 월급 받고 9 to 5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예. 물론 예전에 했었는데 잠깐씩 했었어요. 저는 기본이 프리랜서가 맞고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저는 기질 자체가.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청 성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가 답은 없어요. 근데 초일은 그래도 돼요. 개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개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정그레이스님, 우리 심야 불금에 이렇게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라이브 Q&A를 하는 이 이상한 집단 아닙니까, 우리? 그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뭐 댓글을 달거나 뭐 하트를 한번 날려보거나 여러분 손 좀 한번 해봐요. 예.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웃겨갖고 지금. 예. 그죠? 우리의 이 모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 모임은 도대체 하트 막 올라오네요. 누가 그랬어요? 저 하트가 금이었으면 좋겠다고, 순금이었으면 좋겠다고. 요새 금값이 엄청 올랐다면요. 예. 아유, 전 또 그런 거에도 제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주식, 뭐 코인, 금, 뭐 투자, 전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주식한 적 하나 없고요. 남들이 있는 코인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교육만 하고 강의만 만들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코치니 그런 거 안 하냐고. 난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보험도 없어요. 보험도 친구가 하나, 보험회사 들어갔다고 하나 들어준 거, 그거 딱 하나. 저는 개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행심이거나 리스크가 있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돈도 그냥 정기예금 들거나, 자유저축예금 들거나, 네. 네. 그거 하면 저는 인생이 너무 복잡해서 싫어요. 왜냐면 저 그거 하면 엄청 더 집중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럼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럼 아마. 제가 하는 일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삽니다. 맑고 향기롭게, 간결하게. 식사도 소식으로, 고기도 잘 안 먹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막, 뭐 주식이 어떻다. 저는 막, 저는 그런 거 너무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겠습니다. 강의만 만드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중등반 클래스 많이 들으셨어요, 강의. 예. 제 욕심은 더 많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까 했나요? 예. JJUNG 그레이스님이 꾸준히 항상 좋은 감사합니다. 현 초1인데요. 여하고요. 평촌에서 영유를 나오고 잠깐 인천 청라로 이사 왔습니다. 청라 폴리를 등록해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2년 뒤 초3 올라갈 때 마포로 갑니다. 대응 학원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과 수준 차이가 많이 날까요? 미리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차이 안 나요. 걱정하지 마요. 네. 뭐 거기나 큰 차이 없고, 그리고 학년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 없고, 공부하세요. 예, 오늘 자꾸 제가 강의를 파는 것 같은데, 초등 저 클래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예, 청라도 좋잖아요. 예, 폴리에서 열심히 다니면 되고, 예, 폴리는 또 커리큘럼 좋잖아요. 잘 따라만 간다면, 네, 좋습니다. 수학을 조금, 거기에도 뭐, 있지 않나요? 수학학원들? 네, 수학을 하나, 조금 좋은데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코치님과 저희 친정 어머님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교수님? 자유로운 영어 너무 매력적입니다. 예. 저는 막 예속되는 거 싫어하고요. 누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고. 그 제가 잔소리 안 해요, 남한테도. 예, 전 싫어해요, 그런 거.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죠. 그쵸? 예. 매력적인 방송이라고요. 라디오 음악보다 좋습니다. 고이맘입니다. 김병님 고이예요. 고이는요, 잘 하시겠지만 6월 모의가 끝났죠. 바로 컨설팅 가셔야 됩니다. 원서 컨설팅.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전략을 그래도 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아이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전략이 필요한 타임입니다. 고2 6월부터는 제가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는 게 더 맞다. 네. 동동맘님이 코치님의 열정과 성실함에 놀라고, 예, 본받고 싶습니다. 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살수록 간결하게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예, 미니멀리즘 안 돼요. 저 옷도 엄청 많고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중국말 클래스 강의를 듣고 저희 사이트에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제 팔찌를 좀 드릴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책하고 굿즈하고 이게 해서 이렇게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굿즈 세트를. 근데 거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팔찌를 하나씩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팔찌 넣을 주머니들 좀 사왔거든요. 예. 전 벌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후기도 쓰세요, 여러분들. 후기 이벤트 있습니다. 코치님이 만들어 주신 강의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교주 같네요.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또 강의 듣는 거 싫어해요. 예. 근데 또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과목 듣는 분은 없어요. 저희는 약간 그냥 개미지옥 같아 가지고 오면 계속 들으시거든요. 한 번 듣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진짜 강의입니다. 예. 대치동에서 찐으로 예. 그런 분 아니면 제가 같이 일 안 합니다. 예. 요즘에 저 유튜브에 나왔다가 제가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유튜브 딱 이렇게 라이브에서 만나면 알잖아요. 이 사람 찐이라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채널에 가서 또 그렇게 또 섭외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더 예,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번 안 부르는 분은 더 발전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발전하면 다시 부를 거예요. 네. 소연님이 초1 윤선생 영어 하는데 학원을 언제쯤 옮기는 게 좋을까요?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윤선생으로 영어가 이제 기본은 이래요. 영유를 나왔건 안 나왔던, 영유를 안 나왔으면 저는 초1 때는 주 5회 영어를 하라 그래요. 왜냐면 초1, 초2가 영어 공부를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게 부담스럽다면 4가지 영역으로 주 3회는 다녀라. 윤 선생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엄마가 선택이다. 서술형 답안지를 부모에게 안 보여주려고 가리는 초2. 무엇일까요? 무슨 마음이냐?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부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너무 숨기다 보면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이가 여한지 남한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정체성이 좀 있는 거야. 얘는 보통 애들은 그냥 막 벌려놔요. 특히 아들들은 막 뭐 50점이면 막 잘했는데 뭐 나는 다른 애들 뭐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냥 인정하시고요. 그냥 물어는 뭐야. 안 봐도 되는데 몇 개 틀렸는데 아니면 틀린 거 엄마가 한 번 더 알려줄까? 아니면 네가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 이래서 본인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YJH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엄마표로만 진행하는 중이라 코칭 책과 학습 관련 책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아직 초1이라 그런지 욕심 같은 것이 아직 없는 상태라 엄마와의 갭 차이가 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예. 강의 듣고 그 강의대로 좀 따라 하셔요. 예. 아리엘님은 마우스패드랑 펜케이스를 받았어요. 좋은 거 받으셨는데요. 예. 마우스패드도 없고요. 그건 아예 없고요. 펜케이스도 이제 제작을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이번에 드릴 거예요. 중등반 클래스 하실 분 제가 다 챙겨놨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요. 예. 제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예. 보라님도 다시 한번 풀어봐 스스로 개선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회를 줘야죠. 아이들한테 기회를. 셔츠 참 너무 예쁘다고. 예, 얘가 롱이에요. 롱이고 얘가 좀 본다면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얘는 여름에 이렇게 해변가 갔을 때 오픈해서 약간 그 코트처럼 입어도 괜찮아요. 코치님 팀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은 못해요. 당분간은. 뭐 10월이나 11월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 이사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학교 선택 이럴 때는 제가 받지만 학습법 이런 거 하기에는 제가 상담료도 비싸고 의미도 없고 근데 15명 정도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면 얻는 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명리 상담도 좀 해드려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질 상담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거에 따라서 기본 성격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오프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당 다 로드를 짜주고, 예. 그다음에 뭐 사교육도 좀 정리해주고, 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지웨이를 갈 수 있는 그 숏 코스를 좀 알려드리죠. 그리고 공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진로. 얘는 뭐 특목을 갔으면 좋겠다, 얘는 일반고를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번 모이면 저희 10시에 모이면 막 4시 정도면 끝나요. 그리고 제가 병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연구소를 저희가 또 그 공간을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세팅 중이어가지고 당분간은 못하는데 나중에 뭐 공지가 나면 얼른 오십시오. 예. 남는 장사입니다. 깨주기 너무 좋아요. 깨주기가 뭐예요? 깨주기가 나 뭔지 모른다, 아리엘님. 깨주기 알려줘요. 뭐가 깨주기인지.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깨주기 뜻 모릅니다. 그렇죠? 블랙스톤님이 4세, 5세, 6세를 해외에서 살았어요. 유아를 7세 때 폴리 1년, 그리고 이제 초1인 거죠. 폴리 주 5회 반이 부담스럽고 다른 과목 학원도 보내고 싶은 욕심에 3월부터 에이프릴로 옮겼다. 투텀째 다니는 중인데 에이프릴 청담은 한국식 수능 영어에 포커싱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초1이요? 그럴 리가요? 그래요? 저는 저학년 때 영어 원서를 더 읽었으면 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다르다. 여름학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에도 폴리로 다시 옮기는 게 맞을까요? 폴리도 엄마가 추구하는 방향과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영어 리딩 컴프레hension을 많이 하는 학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학원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에이프릴 커리큘럼을 제가 아는데 한국식 수능 영어에 포커싱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제가 지금 현지를 이 지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그 영어권에서 있었나요? 예. 폴리 주 5회 빡세죠. 예. 저는 영유 출신들은 주 5일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이건 너무 많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못해요. 예. 이거는 학원 쿼리를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유님이 캠핑 중인데 불멍하면서 코치님 강의를 듣고 있어요. 밤 라방 너무 좋습니다. 그쵸? 금요일 라방 괜찮죠? 예. 저도 이렇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쵸? 나중에. 마우스 패드 가죽이요. 마우스 패드 가죽을 아까 뭐라 그랬지? 아니 그게 부산말이에요? 깨주기가 부산말이에요? 아 그래요? 마우스 패드 너무 좋죠? 예. 그 디자인도 좋고. 근데 없어요 이제. 다 떨어졌어. 전 지갑도 제가 만든 거 쓰는데 훨씬 좋아요 명품보다. 소머치님이 특강을 들으러 갔는데 윤원적인 도형 특강이 아이가 듣고 배우는 건가요? 부모가 듣고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아이랑 같이 수강을 하세요. 원래 저희 강의는 다 학부모 강의입니다. 근데 수학은 학생들한테 꼭 들으라 그래요. 같이 들었으면 좋고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 김수민님까지만 할게요. 다른 분들을 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김포 7세 초사, 7세와 초사, 아들 둘이네요. 신랑이 대전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이사를 갈까 고민 중인데, 첫 아들 중1 때 다시 김포로 돌아와야 되는데,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나을지, 그냥 여기서 주말 부부로 지낼지 고민입니다. 100% 가세요. 아들 둘을 남편 없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뭐하라고 고생을 해요? 저는 완전 비추, 무조건 가라. 네. 그때 오면 되죠. 그때 오면 되죠. 그리고 또 그때를 어떻게 알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 같이 살고, 아들 둘도 같이 키우고, 그리고 아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남편도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 보는 거고, 100% 가는 거다. 무슨 주말 부부예요? 나는 반대요. 반대. 금요일 라방 힐링인 것 같아요. 오늘 비도 오고 라방 듣고 너무 좋아요. 해피님도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질문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해도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 근데 오늘은 목이 아파. 오늘 막 노래를 2시간을 불러가지고. 이 시간 라방 좋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픽업이며 일정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요. 저도 사실은 어머 깜짝이야. 패드가 라방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9시면 여러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 그쵸? 저도 막, 오늘 가서 편집을 할까, 넷플릭스를 볼까 하는데, 저는 또 10시 이전에 넷플릭스 보는 건 약간 좀 죄의식이 느껴져. 나 혼자한테. 야, 너는 무슨 일도 안 끝나고 영화를 보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10시가 넘어서 넷플릭스를 보거든. 제가 포같은 러브라고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에 올렸어요. 포같은 러브 꼭 보세요. 너무 좋아. 그 부성에 물론 뭐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스포야.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 시대도 멋있고 거기에 나오는 인간들도 멋있고 음악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또 의술이라는 그런 매력적인 것도 있고 약간 포 같은 러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밤라방 너무 잔잔해요. 크래시 라디오 들어둔 것 같아요. 노부님도 라이브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요. 그래요. 네. 다음에 HJO님도 질문하세요. 김수민님, 또 엘레간트 포스트님도.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뭐 Q&A 하나 올라갈 거예요. 아니다. 내일 유튜브가 지난번 강의했던 거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끊을게요.